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저녁까지 오겠고 예상 강수량은 5에서 30mm입니다. 현재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약한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아침 최저 기온은 무주 4.3도, 장수 4.8도, 전주 12.5도 등으로 다소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한낮 기온은 전주 17도 등 16도에서 19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낮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기온이 떨어지면서 당분간 추운 날이 이어지겠고 주말인 내일과 휴일인 모레도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스위스에 본사를 둔 글로벌 투자기업이 남원에 1조 2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혀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투자 계획이 무엇인지, 실현 가능성은 있는 것인지 집중 취재했습니다. 먼저 하원호 기자입니다. 내후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인 남원 3회 산업단지입니다. 이곳에 제조기업을 유치해 관광에 치중된 산업 구조를 바꿔보자 남원시가 1,000억 원에 가까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산업단지를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스위스에 본사를 두고 있다는 글로벌 투자그룹의 한국 법인이 이 산업단지에 무려 1조 2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혀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스위스 화이트에셋 그룹의 아시아 본부를 맡고 있다는 화이트캐피탈 홀딩스 코리아가 77만 제곱미터 규모의 산업단지를 통째로 매입해 자회사의 기업으로 채우겠다는 겁니다. 200개의 기업을 유치하면 최소 10,000명 이상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조건도 파격적입니다. 공장을 지어주고 은행 이자보다 낮은 금리로 임대료를 받겠다. 석재와 목재 조각품 등 공단 생산품 직매장을 만들어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공단이지만은 민간인들이 와서 거기서 생산된 제품을 직접 살 수도 있고 이게 쇼핑센터도 같이 있는 거죠, 공단 안에. 그래서 그 공단 안에서 생산을 한 것들을 외부의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쇼핑을 이렇게 하면서. 남원시는 투자 계획을 환영하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산단법에 따라 제조업이 아닌 업체에 산단을 통째로 분양할 순 없다며 어떤 업체가 입주할 것인지 명단을 요청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들어올 업체가 이렇게 제출을 해준다라면은 충분히 신중히 검토해서 그만은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데 남원시에서 싫을 일 없고.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원에 천문학적인 규모의 투자가 실제 이뤄질 것인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스위스의 화이트캐피탈 그룹이 남원에 투자하겠다는 금액은 1조 2천억 원 규모입니다. 남원시 재정의 2배에 가까운 천문학적인 금액인데요. 하지만 이 회사의 자본금은 2천여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계속해서 오정현 기자입니다. 남원 시내 곳곳에는 투자 유치를 환영한다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국회의원을 지낸 강동원 전 의원도 화이트캐피탈 그룹의 아시아 본부 화이트캐피탈 홀딩스 코리아에 남원 투자 사업단장을 맡는 등 전면에 나섰습니다. 저한테 요청 왔어요. 기왕 나서 주셨으니까 계약해서 성사될 때까지 좀 도와달라. 네. 그래서 뭐 좋다고 해서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무려 200조 원의 자산을 운용한다는 스위스 화이트캐피탈 그룹은 어떤 회사일까? 위성 지도로 회사의 주소지를 확인해 보니 평범한 아파트 단지가 나타납니다. 스위스 베른 주 정부가 운영하는 기업 정보 사이트를 검색해 봤습니다. 2015년 11월에 등록된 이 회사 설립 목적은 비즈니스와 금융 컨설팅, 기업 인수 합병 등입니다. 인도와 나이지리아 국적의 3명이 임원진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자본금은 2만 스위스 프랑, 우리 돈 2,300만 원에 불과한데 스위스에서 유한 회사를 세울 때 필요한 최소 금액이 2만 프랑입니다. 광주에 사무실을 둔 화이트캐피탈 그룹 아시아 본부 역시 지난 5월에 설립된 신생회사인데 자본금은 1,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화이트캐피탈 측은 자본금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조만간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원시에다가 공식적으로 이쪽에 정보를 넘길 거예요.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되죠. 자본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남원시에 제출한 투자 설명의 자료 역시 구체성이 떨어집니다. 1조 2천억 원을 투자한다는 업체가 만든 계획치고는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러한 거대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의 사업 계획서가 마치 그냥 구멍가게 하듯이 너무나 단순하고 메모 정도의 사업 계획서라 그걸 과연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많이 듭니다. 천문학적인 투자 계획을 밝힌 해외 기업이 기업 유치에 목마른 남원시의 단비가 될지 아니면 후유증만 남기는 독이 될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전북교육청이 각종 비리 사항이 적발된 유치원 50곳에 대한 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했습니다. 부적정한 회계 처리 문제 등이 주로 지적됐지만 학부모의 공분을 자아낸 유치원비의 사적 활용 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전북교육청이 홈페이지에 유치원 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했습니다. 대상은 비리가 적발된 50개 유치원으로 적발 건수는 175건입니다. 이 가운데 공립이 13곳, 사립이 37곳입니다. 공립유치원은 원장의 업무 추진비와 인건비 지급 부적정 사례가 주로 지적됐습니다. 전북교육청은 10개 공립유치원에서 890만 원을 회수 조치했습니다. 사립유치원은 회계 관련 서류를 제대로 구비하지 않거나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사례 등이 주로 적발됐습니다. 차량을 구입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인가받지 않은 임야를 숲 체험장으로 이용하면서 1,200만 원을 지급한 사례 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 사례에서처럼 상당한 금액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전북교육청은 비리 사항이 적발된 유치원에 대해 주의와 시정 조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도교육청이 사립 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하더라도 그 실효성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립 유치원의 경영의 투명성을 위해서는 사립 유치원에 관련된 법과 더 나아가 사립학교법에 대한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북교육청은 2020년까지 사립 유치원에 대한 전수 감사를 실시하고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해 상시 감사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직까지 도내 사립 유치원들의 휴폐원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만일 사립 유치원들이 집단 반발할 경우 전북교육청은 허가 취소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북은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무엇 하나 해결되는 게 없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참다 못한 전라북도 의회가 새만금 신공항의 조속한 추진만이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송성환 의장은 전북 경제가 초토화됐지만 그 어떤 것도 속 시원하게 해소되지 않고 있어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군산 문제가 지역 파산까지 몰고 올 수 있다고 전라북도와 정부에 경고했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도 정부가 신공항 기본계획용역비 25억 원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신공항의 조속한 추진만이 어려운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침체된 전북과 새만금 발전의 교두보가 될 새만금 신공항이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및 기본 계획을 즉각 수립하라. 지나치게 느긋한 전라북도에게도 안 되면 말고식에 아니란 태도에서 벗어나라고 질타했습니다. 도의회의 이번 기자회견은 조만간 예정된 정부의 전라북도 관련 일정과 예산국회를 앞두고 나왔습니다. 정부의 후속 조치가 구체화되지 않으면 구체적인 행동으로 좀 돌입할 수 있겠다 이 정도의 결의를 다지고 이 자리에 섰고요. 도의회는 기자회견에 이어 대정부 성명을 채택하고 정부의 조치가 없으면 관계부처 항의 방문과 도민 서명운동 등으로 수위를 더욱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5개월이나 지났지만 지역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대부분의 현안들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 정부와 여당이 이번에는 실질적인 대안을 내놓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막이 올랐습니다. 앞으로 닷새 동안 12개 시군에서 경기가 펼쳐지는데요. 전북 선수단은 종합 6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다 함께 굳세게 끝까지 제38회 전국 장애인체전이 시작됐습니다. 주 개최지인 익산을 중심으로 전주와 군산, 정읍 등 12개 시군에서
26개 종목 경기가 이어집니다. 전북 선수단은 역대 최대 규모인 선수 520여 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개최지 가산점을 받으면서 종합순위도 지난해 11위에서 5계단 오른 6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17개 시도에서 오신 선수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많이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우리 메인 스타디움은 전국 최초로 장애인 전용 관람석을 또 만들어놨어요. 지난 13일 폐막한 인도네시아 장애인 아시안게임에서 2관왕에 오른 육상 전민재는 15년 연속 대회 3관왕을 노립니다. 사이클 이도현도 3관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한국 신기록 경신과 4관왕을 노리는 육상 임준범은 대회 첫날부터 800m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앞으로 경기 3개가 남았는데 그 남은 3개 모두 한국 기록 경신하고 금메달을 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배드민턴 손옥자, 롬볼 김승희, 그리고 탁구와 사이클 등에서 새롭게 발굴된 선수들 역시 주목됩니다. 무한한 감동을 전해줄 이번 장애인 체전은 다음 주 월요일인 29일까지 닷새 동안 이어집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주 국제 발효식품 엑스포와 전주 비빔밥 축제가 함께 개막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눈과 귀를 즐겁게 할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돼 있습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셋! 올해로 16번째를 맞는 전주 국제발효식품 엑스포가 개막했습니다. 순창의 고추장과 된장으로 만든 장육식품과 한국 치즈의 원조인 임실 치즈 제품, 단맛이 나는 베트남 커피와 흑해연한 조지아의 벌꿀과 고추잼까지 전 세계에서 모인 3천여 가지의 상품이 전시 판매됩니다. 여러 가지 시음할 수 있는 먹거리들이 많아요. 발효식품 등 천마, 고추장, 또 이거 곰빵 종류, 또 도라지 이런 식품 등을 접해보니까 너무 좋아요. 여기에 각종 체험 프로그램과 수출 상담회, 학술 대회 등이 다채롭게 펼쳐집니다. 발효식문화 확산과 건강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발효의 맛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상설 체험 프로그램 등 가족 단위의 참여를 위한 행사도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제쌀과 횡성 한우, 제주 당근, 전국 8도에서 모인 16가지 음식 재료가 예천 참기름과 순창 고추장으로 맛있게 버무려집니다. 유네스코 음식 창의도시 전주에서 펼쳐지는 비빔밥 축제에서는 국내외 요리사의 음식 콘서트와 요리 경연대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비빔밥 만들기 등이 진행됩니다. 通过参加这个泉州拌饭，让我觉得咱们的活动非常有意义，而且呢非常值得跟我们中餐相互交流。我希望以后我们会更好的交流饮食方面啊。 가을이 즐거워질 국제 발효식품 엑스포는 오는 29일까지, 비빔밥 축제는 28일까지 이어집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임실 치즈 테마파크는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지지만 머물 곳이 없어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었죠. 이곳에 펜션이 생겨서 관광객들이 오래 머물며 드넓은 자연을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임실 대표 관광지 임실 치즈 테마파크에 펜션이 들어섰습니다. 모두 11억 원을 들인 임실 치즈 펜션은 8개의 객실을 갖춰 40여 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습니다. 임실구는 같은 시설 2개 동을 추가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임실 치즈 테마파크에는 매년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만은 그동안 숙소가 없어서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테마파크가 체류용 관광지로 도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남원시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손잡고 지역 위기가정에 통큰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위기가정의 주거를 지원하는 내 마음속에 집이 나타났다 사업은 지난해 8월 첫 번째 집을 지은 것을 시작으로 이번이 3번째 프로젝트입니다. 앞으로도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민관 협력을 통해 발굴하고 지원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순창 땅에서 난 신선한 농산물을 직접 홍보하고 판매하는 행복장터 2호점이 오늘 개장식을 열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광주 대구 간 고속도로 휴게소에 터를 잡은 행복장터 2호점은
200여 농가에서 수확한 250여 가지 농산품을 판매합니다. 완주군 향어축제가 오늘부터 사흘간 이서면 지사울공원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향어 맨손잡기와 물고기 그리기 대회, 민물 요리 무료 시식 등 다양한 즐길거리와 먹을거리로 채워집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정의당 전북도당이 시민에게 욕설을 한 정읍시 의원에 대해서 최고 징계 수위인 제명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정읍시의회 비례대표인 김은주 의원이 지난달 자신의 의정 활동에 항의한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과 막말을 한 데 대해 당헌 당규 위반과 명예 실추를 사유로 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중앙당은 김 의원이 큰 잘못을 했다며 사죄하면서도 제명은 가혹하다며 이의 신청을 함에 따라 다음 달 초 당기위원회를 열어 제명 여부를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전북대병원의 직종별 인력난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전희경 의원이 국립대병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북대병원의 전공의 정원은 45명이지만 병리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등 상대적으로 비선호 과목을 중심으로는 7명이 부족해서 전체 충원율은 84.4%에 불과합니다. 또 정원이 47명인 약사도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11명이나 부족하고 2020년 약학대학이 6년제로 전환되면 2년간 인력 공백이 생겨 인력난은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전북대 총장 선거 후보자 6명이 제기한 선거 규정 관련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돼 오는 29일 선거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는 오늘 전북대 총장 선거 후보자 6명이 총장추천위원회와 전주시 덕진구 선관위를 상대로 제기한 총추위 결정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총장 선거가 진행될 경우 신청인들에게 회복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